자,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주식시장이 난립니다.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전쟁 또 한일 간의 이 경제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아시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여기에 이제 오늘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요. 오늘도 역시 한국의 주식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22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환율도 지금 1216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좀 떨어졌다가 이제는 보합세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식시장이나 한국의 금융시장에 미치고 있는 충격들이 굉장히 지금 크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원화나 주식을 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정시나 외환시장의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 자, 코스닥 낙폭은 금융위기 최대 규모로 떨어졌다. 그래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지금 사람들의 이 돈이 몰려들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대공포가 지금 엄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를 갖다가 이 블랙 먼데이, 원래 주식에 많이 떨어진 날짜 요일 앞에다가 블랙이라는 걸 붙여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어제는 한국의 블랙 먼데이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기관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정부가 아마 그런 기미를 눈치채고 방어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지자 급속도로 추락하는 지금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2000, 코스닥은 600, 환율은 1200이 중국의 포치처럼 이렇게 한국의 경제의 심리적인 위안선이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려고 한다. 이것이 겹치고 또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지금 날라오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정시가 추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늘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데요. 자, 이 지금 시장에 금융시장에 덮치고 있는 이런 불안감이 쉽게 지금 진정이 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한국의 원화 가치가요, 가만히 앉아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8.6%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올해 중에. 그러니까 한국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저절로 떨어졌는데 지금 사실상으로 경제가 붕괴된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G20 국가 중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요. 자, 실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지금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나 주요 경제 관료나 그리고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경제를 눈꽃만큼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이 어제 지금 일본을 갖다가 우리가 남북 간의 평화 경제로 이렇게 극복하면 된다라고 아주 한가한 소리를 한 부분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의식을 심어줬습니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문은 어제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아주 한가한 소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는다. 이런 말을 하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상당수가 대통령을 보고 아주 불안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도움 안 됩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동독 경제가 북한보다 훨씬 나았지만은 서독에 도움이 안 됐고, 아직도 동서독에는 25% 수준의 격차가 임금이나 모든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 지역에서 괜찮은 젊은이들은 다 서독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지금 동독에는 거부 세력이 판을 치는 그런 정치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기술도 자원도 시장도 없는 최악의 빈곤 국가인데 한국보다 한 100년쯤 뒤떨어졌고 한국의 중소도시 수준밖에 안 되고 저임 인가공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나라인데 북한하고 경협을 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진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러니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을 보고 이게 대통령이 진짜로 말을 한 거냐, 제정신이냐, 지금 무슨 일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냐, 어제 아침에 벌어진 블랙 먼데이, 신라젠 사태 이런 것들을 보고 무는 느끼는 게 없는가, 좀 비정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대일 관계에서 내세우는 거라고는 전부 재탕, 삼탕식 부품 소재 대책에 스스로 일본과 싸우겠다라는 결의만 다지는 유치한 행태의 지금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요, 2차 대전에 거의 져가고 미군이 오키나와까지 점령을 했을 때 죽창을 나눠주고 미군이 들어오면 전부 집집마다 다 싸우다 죽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가만히 보니 저래 무지한 민족과 싸우다가는 일본 열도를 점령하다가는 미군 50만 명이 더 죽겠다. 오키나와 하나 점령하는데도 7, 8천이 죽는다. 이거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지금 붕괴되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50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도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국의 원화가 지금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서 1220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환율이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미중이 지금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까지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조만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미중이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저짓을 할 거라고 보이고, 한일 간의 관계도 지금 한국 정부가 내놓은 부분이 이걸 사태 수습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말로서 일본에 승리하는 지금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기껏 최상의 대책이라는 게 지소미아를 파괴하겠다는 건데, 지소미아를 파괴하면 이제 미국이 일본에 이어 또 다른 적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제 방사선 언급을 하면서 뭐 올림픽 보이콧 하자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도대체 지금 이 정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조금이라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의문입니다. 진짜로 심각한 거는요, 외국인들이 다 한국의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달러를 많이 찾고 주식을 파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하락하게 되고, 나흘 새에 지금 8천억 정도를 매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50선이 뚫리기 시작하니까 개인이 지금 투매를 보이고 있다. 이건 이제 가지고 있어 봤자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니 이제는 손해를 감수하고 빨리 남은 거나 건지자라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사이드카라고 지금 임시적으로 코스닥에 지금 거래를 중단시키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변동이 겁나기 심할 경우,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에 프로그램 매매라고 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 매매가 이 부르는 호가가
5분 동안 효력이 정지시키는 이걸 갖다가 사이드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발동하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플레이어들한테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요. 일단 진정을 시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원화가 하락이 되고 주식이 폭락하고 외국인이 이탈하고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는 어제 오늘 기관 투자가들을 동원해서요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방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찬테 지금 좀 묻는 거는 무지하면 답이 없는데 실물 경제가 굉장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그 다음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딴 현상에 대해 대통령이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고 이 일에 대해서 경제 관료가 누군가가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지금 한국에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지금 우려점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재인과 그의 경제 관료 그리고 문 정권의 주요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분쟁과 경제 분쟁과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또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일본과의 지금 경제 분쟁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한국 시장이 매우 약한 시장으로 보고 지금 한국 시장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시작이 되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이 외환시장이 굉장히 순식간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것들이 나중에 금융위기로 전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소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지를 갖다가 지금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한때 지금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행히 1926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오늘도 20포인트 이상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권력과 관계 있어 보이는 신라젠 사태까지 어제 같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라젠은 세계적인 주식시장 붕괴에 자기 걸 갖다가 교묘하게 지금 집어넣어서 희석시켜버리는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지 않고 신라젠 사태만 독자적으로 터졌다면 이것이 엄청 부각이 되었을 건데 1일날 터진 부분을 그러니까 미국의 DMC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검증하는 기관에서 1일날 통보했다 하고 그걸 2일날 공개해서 그리고 2일날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끝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는 5일날 아침에 섞었는데 지금 5일날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은 대충 다 예견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보통 한국의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한 1950선은 유지될 거다.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한국의 기업들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재무적 리스크에 좀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게 무너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위태하지만은 지금 먼저 터진 게 지금 국제적인 경제를 둘러싼 분쟁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고 또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출 규제판을 전 국민을 동원해서 완전히 그냥 니 죽고 내 죽자라는 판으로 만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데미지가 매우 컸어요. 지금 한국의 국민들 상당수 투자자들 전부 다 정상적인 이 심리 상태가 아닌 속에서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에 빠져서 팔아제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공포를 통한 이 투매가 진행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주식시장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전개될 겁니다.
그러면 정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냉정한 판단들을 해서 국민들을 다독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이건 경제는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 해서요. 그런데 정부나 대통령이 입을 열면 국민들을 더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고 실망에 빠지게 만들어서 말을 하면 할수록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입을 다물 것을 저는 요구를 합니다. 정부가 수습이 불가능하면 아예 입을 다물고 당분간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나 관료들은 총동원되어서 현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이 원화 가치 하락, 그리고 외환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이요, 곧바로 전체 한국 경제의 실물 경제 위기로 옮아가고, 그리고 금융 경색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IMF나 또 금융위기 때 같은 현상을 상당히 앞당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말조심을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상황이다. 이걸 모르게 되면요, 곧바로 제가 볼 때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